자, 오늘은 염상섭의 3대라는 작품을 볼 건데요. 자, 이 작품을 우리가 본격적인 내용을 정리하기에 앞서서 좀, 작품 개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려고 해요. 이게 좀 되게 중요한 작품인 건 사실 맞아요. 근데 이제 요즘 수능 출제 선상에서 많이 올랐던 작품은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워낙 좀 이제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고,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분명 뚜렷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일단은 염상섭의 3대라는 작품은요.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3대에 걸친 이야기라는 거야. 이때 이 3대가 여러분 그 1대 조부모, 2대 부모, 3대 손자, 손녀 이거를 얘기하는 3대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의 3대는요. 자, 세 인물이 대표적으로 등장을 할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이제 너무 짧은 부분을 읽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다 파악하기는 어려웠겠지만 대략적으로 조이관이라고 불리는 1대 조부모고죠. 조부모. 그다음 조상훈이에요. 상훈. 이 사람이 이제 아버지 세대 2대고요. 그다음 조덕기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3대 손자인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인물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3대라는 이 소설을요. 가족사 소설이라고 분류를 하곤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족사 소설이라고 불리는 작품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 염상섭의 3대가 있고요. 최만식의 태평천하가 있고요. 조금 더 시대를 넘어와서 이제 근현대에서 현대로 좀 넘어오면은 흐르는 북이라는 최일남의 작품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가장 유명한 가족사 소설이라 볼 수 있어요. 가족사 소설이라는 거 약간 이름만 봐도 특이하죠. 가족의 역사를 보여주는 소설이라는 게 과연 뭘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시대 안에서 가족의 역사를 조명을 하는데요. 왜 하필 가족의 역사를 조명할까 한다면 이 가족 내에도 세대 간의 갈등과 차이가 굉장히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굳이 크게 펼쳐서 보여주지 않고 이 가족의 이야기만 보여줘도 이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들, 이 세대 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가족에 초점을 맞춰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 작품은요, 이제 일제강점기 소설이에요. 3대와 태평천하는 일제강점기에 가족 내의 어떤 세대 차이, 즉 세대 간의 갈등을 보여주고요. 흐르는 북은 이제 조금 더 시대를 건너와서 이제 보여주는 작품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 인물들이 왜 갈등을 겪는지가 중요하겠죠. 즉 세대 차이,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가치관의 차이인 거예요. 가치관의 차이.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은 이 장면을 읽으면서도 아, 조이가는 어떤 가치관을 가졌고 조상우는 어떤 가치관을 가졌고 조덕기는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 이걸 좀 정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소설이 너무 짧아요. 짧아서 막 그런 게 많이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단은 조이가는 할아버지죠. 객꼰대예요. 우리가 그 객꼰대라는 말을 봉건적이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은 굉장히 돈을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질주의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조상우는 이제 외국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와우, 장난 아니죠. 유학파예요. 외국 유학까지 갔다 온 어느 정도의 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주체성이 없고 타락한 인물이에요. 자기보다 한참 어린 여자 꼬여가지고 막 이렇게 막 좀 연애나 하고 이런 그러니까 인물인 거죠. 그 이제 조덕기는요 확실한 신세대예요. 신세대. 근데 어떤 확고한 가치관이 좀 없다라고 해야 되나? 확고한 가치관이 좀 분명하게 없고요. 얘는 약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어떤 걱정만 좀 하는 인물이에요. 그냥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좀 약간 무력한 어떤 신세대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세대들을 이제 통해서 과연 어떤 갈등이 좀 부각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들이 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누가 돈 쓰는 것을 아랑곳하랬니? 라고 해서 바로 대화로 시작을 하고 있죠. 누가 저더러 돈을 쓰라니 걱정인가? 내 돈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쓰든지 라고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조덕기와 조상훈 혹은 조이간과 조상훈인데 첫 대화의 시작은 조이간을 시작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라고 부른 이 사람은 바로 이대인 조상훈이겠죠. 그래서 지금 조이간과 조상훈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부친이 쌈지를 풀어서 담배를 담는 동안에 상훈이는 그쳐 나왔죠. 나직이 말을 꺼냈다. 돈 쓰신다고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만 어쨌든 공연한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첫째 잘못이란 말입니다. 라고 지금 상훈이가 아빠한테 아빠 돈을 왜 그렇게 써요? 라는 지금 잔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체 어떤 맥락에서 그런 잔소리가 나왔는지 우리가 좀 더 읽어봅시다. 뭐에 어째 공연한 일이란 말이냐. 부친의 어기는 좀 낮추어졌다. 대동보수만 하더라도 족보 한 질에 50원씩으로 매었다니 그 50원씩을 꼭꼭 수봉하면 수봉한다라는 게 외상을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무엇하다고 3, 4천 원이 가외 추가로 들겠습니까? 라고 해서 지금 공연한 일이란 게 과연 뭘까라고 봤더니 아버지가 지금 족보 관련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3, 4천 원은 누가 3, 4천 원을 썼다던 영감은 아들의 말이 옳다고는 생각하였으나 여러분 이런 팩트 체크 중요해요. 맞는 말 같아. 실상 그 3천 원, 3, 4천 원이란 돈이 족보 박이는데 직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땡땡 조씨로 무한 집에 개통을 이어서 일문일족에 끼려 한즉 군식구가 늘면 양반의 진국이 묽어질까 보아 반대로 하는 축들이 많으니까 그 입들을 씻기기 위하여 쓴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족보에다 지금 돈을 굉장히 많이 썼다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죠. 하기 때문에 남봉 자식이 남봉 피운 돈 액수를 줄이듯이 이거 여러분 직유법이죠, 그쵸? 직유법이요. 그것처럼 이 영감도 실상은 한 천 원 썼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아들한테 돈을 더 많이 썼지만 그냥 약간 좀 나 별로 안 썼어. 한 천 원 썼나? 뭐 이러고 있는 거죠. 중간에 협잡배는 이런 약점을 노리고 우려 쓰는 것이지만 이 영감으로서 성한 돈 가지고 이런 병신구실 해보기는 처음이다. 즉 한마디로 생돈 쓰는 건 좀 처음인가 봐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 정리했죠. 조이가는 굉장히 물질주의적 인물이기 때문에 돈을 좋아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허투루 쓰는 법이 잘 없는 사람인 거죠. 그냥 얼마를 쓰셨던지요. 그런 돈은 좀 유리하게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즉 돈 쓸 거면은 좋은 데다 좀 잘 쓰자고요. 이런 말이죠. 제하자 유구무원의 시대는 지났다 하더라도 놓친 앞이라 말은 공손했으나 속은 달았다. 제하자 유구무원이라는 건 이제 뭐 자식이 부모 앞에서 이제 말 조심한다 뭐 이런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시대는 지났지만 그래도 이제 아빠한테 조금은 말을 조심했다는 거죠. 어떻게 유리하게 쓰란 말이냐? 너같이 5, 6천 원씩 학교에 디밀고 제 손으로 가르친 남의 딸 자식 유인하는 것이 유리하게 쓰는 방법이냐라고 해서 아빠 지금 아들을 공격하고 있죠. 자, 상훈이는 이렇게 좀 어린 여자애를 유린해서 이제 좀 연애를 하는 그런 좀 부도덕한 인물이라는 거죠. 아까부터 상훈이의 말이 화롯가에 앉아서 폭발탄을 만지는 것 같아서 위태위태하더니 겨우 간정되려던 영감의 감정에 또 불을 붙여놓고 말았다. 상훈이는 어이가 없어서 얼굴이 뻘개진다. 한마디로 이제 아빠한테 공격당하니까 얘도 약간 얼굴이 빨개진 거죠. 자, 중략 부분은요. 조이간이 죽었어. 그쵸? 그 덕기가 손자예요. 재산의 상속자가 되었고 조이간의 유산 목록에 정미소가 없었다는 것을 안 상우는 정미소를 차지하려고 한다. 한편 상우는 세간값을 적은 종이들을 덕기에게 보내 값을 치르라고 한다. 이제는 2대와 3대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어제 그건 봤니? 부친이 비로소 말을 붙이나 아들은 다음 말을 기다리고 가만히 앉았다. 이제는 부친이 상훈이고 이제는 아들이 덕기인 거죠. 위에서는 여러분 부친이 아버지 조이간이었고 이제 아들이 조상훈이었는데 지금은 조이간이 죽었고 이제 2대와 3대의 대화로 넘어온 거죠. 치를 수 없거든 거기 두고 가거라. 역정스러운 목소리나 여자 손들이 많은데 구차스럽게 세간값으로 부자 충돌하는 꼴을 보이기 싫기 때문에 아들의 입을 미리 막으려는 것이다. 여러분 자 이쯤 왔을 때 사실 진작 파악을 했어야 돼요. 나라는 말 안 나오죠. 그쵸? 그리고 서술자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죠. 자 이거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부터 나라는 말 한 번도 안 나왔고 인물들 마음 다 알고 있죠. 안 치러드린다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덕기는 너무 오래 잠자코 있을 수 없어서 말부리만 따고 또 가만히 고개를 떨어뜨리고 앉았다. 그러나 복통이 터져서 속은 끓었다. 속에 있는 말이나 시원스럽게 하고 싶으나 부친 앞에서 더구나 조인광자 중에서 그럴 수도 없어요. 조인광자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와중에 그러기가 좀 쉽지 않았대요. 이 판에 용이 이렇게 과하시면 어떡합니까? 여간한 세간, 여러분 세간이 살림살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이간이 남긴 유산이야, 유산.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의 유산들, 뭐 부동산일 수도 있고 동산일 수도 있고 현물일 수도 있는 거죠. 저 집에 안 쓰고 굴리는 것만 갖다 놓으셔도 넉넉할 게 아닙니까?
안방 치장 하나에 1,000여 원 돈을 묶어서 드린다는 것은 생돈 잡아먹는 것 같고 누가 치르든지 간에 어려운 일이다. 이 판이 무슨 판이란 말이냐? 그따위 안 입고 온 소리 할 테거든 그거 내놓고 어서 가거라. 안 쓰고 굴리는 세간은 너나 쓰렴 하고 아빠랑 아들이 조금은 갈등이 지금 점화되고 있죠. 영가는 자식에게라도 좀 접해서 그런지 화만 버럭버럭 내고 호령이다. 부끄럽다라는 뜻이에요. 할아버지께서 산소에 돈 쓰신다고 반대하신 걸 생각하시기로 즉 조이간과 조상훈도 돈 쓰는 문제로 갈등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걸 조덕기가 언급을 한 거죠. 뭐 어째? 널더러 먹여 살리다니 걱정 마라. 안 이껍게 네가 무슨 총찰이냐? 총찰은 네가 다 이렇게 총괄하려고 하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정미소 장군의 잇따라도 내게를 보내라라고 해서 계속 정미소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부친은 이 말을 하려고 트집을 잡는 것이었다. 정미소가 아니라 모두 내놓으시라도 못 드릴 것은 아닙니다마는 늘 이렇게만 하시면요 어디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아들 입장에서 아빠가 더 철딱선이 없어 보이는 거야. 드릴 수 있고 없고 간에 내 거는 내가 찾는 게 아니냐? 왜 그렇게 말씀하셔요? 제게 두시면 어디 갑니까? 이놈 불안당 같은 소리만 하는구나. 돈 천도 못 되는 것을 치러줄 수 없다는 놈이 뭐 어째? 라고 해서 지금 아빠랑 아들이 할아버지의 재산을 놓고 싸우고 있어요. 부치는 신경질이 일어났는지 벼랑간 달려들더니 주먹으로 뺨을 갈기려는 것을 덕기가 벌떡 일어서니까 주먹이 어깨에 맞았다. 와, 아빠 때리려고 했어. 병적인지 벌써 망령인지는 모르겠으나 점점 흥분하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고 마루로 피해 나와버렸다. 조덕기는 이제 아빠 피하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금시로 정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 속에 앉은 부친 딴지나 사람같이 생각이 들었다. 한마디로 조덕기의 내면은 지금 어때? 아빠한테 정 떨어졌고 아빠 진짜 딴 사람 된 것처럼 왜 저래? 싶었나 봐요. 신앙을 잃어버리고 사회적으로 활약할 야심이나 희망까지 길이 막히고 보면야 생활이 거칠어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동정도 한 한편에 한마디로 이거 여러분 조덕기가 생각하는 조상훈의 모습인 거죠. 자 지금 이 부분은요. 조덕기가 아빠를 이해하는 한편 이런 거죠. 조덕기의 조상훈에 대한 생각이에요. 즉 우리 아빠가 일이 잘 안 풀리니까 저렇게 신경질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다라고 이해도 되는 한편 이해가 안 되는 모습도 있는 거죠. 이미 신앙을 잃어버린 다음에야 가면을 벗어버리고 파탈하고 나서는 것도 오히려 나은 일이라고도 하겠으나 노래에 이렇게도 생활이 타락하여 갈까 하고 덕기는 부친에게 반항하기보다는 다만 혼자 탄식을 하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우리 아빠 진짜 어떡해 절레절레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앞서서 중략 이전에는 조의관과 조상훈의 갈등이 좀 주된 갈등이었고요. 중략 이후에는 이제 조상훈과 조덕기의 갈등을 조명을 하고 있죠. 자, 시점이나 이런 것들은 소설에서 늘 파악을 해야 되고요. 대화 양상을 파악을 해야 돼요. 일단은 이 작품은 뭐 내용이 어렵지도 않고 솔직히 뭐 이런 부분을 시험에 냈나 싶을 정도로 되게 좀 허술하고 아까운 장면이기는 해요. 염상섭 3대에 더 문제 낼 만한 장면이 그렇게 많은데 이게 2017학년도 6월 평가원이면 여러분 이게 2016년에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6년 수능 국어는 지금에 비하면 허접할 때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지문에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일단 내용 파악을 좀 하고요. 어떤 상황인지 갈등을 좀 양상을 파악하면 좋겠고요. 쌤이 앞에 정리해줬죠? 이 인물 간의 관계도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